자, 오늘 추구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죽 군자절이요, 청송 장부심이라. 이 서당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녹은 초록색을 가리게, 녹죽은 초록빛 나는 대나무, 그러니까 막 봄의 대나무죠. 녹죽은 푸른색의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청송 푸른 소나무는 장부 대장부의 마음이라. 그래서 군자와 장부를 대나무와 소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영어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녹죽은 초록빛 푸른 대나무는 주어가 되겠죠. 군자 절개다. 군자의 절개다. 군자는 절을 꾸민다고 보면, 그럼 이것을 여기에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보어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녹죽은 군자의 절개이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녹죽은 이걸 주어로 보고 군자의 절개, 군자의 절개이다 해서 이거를 동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관계는 우리가 지금 문법을 만드는 거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녹죽은 군자의 절개이다. 녹죽과 군자의 절개가 같죠. 이거 보호 역할을 한대요. 보호는,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죠. 녹죽이 군자의 절개를 보충한다고 보면 보호로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나무를 군자로 했는데, 대나무는 중통 외지기를 해서 가운데는 비었죠. 가운데는 대나무가 이렇게 비어 있고 겉에는 굉장히 딱 바르잖아요. 직으로 바르게 이렇게 마디가 있다 이거예요. 마디. 그러니까 군자는 마음은 늘 비어 있어야 돼요. 중통 가운데는 통해야 돼요. 남들하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중통 마음이 열려 있고, 바깥은 행동은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통 외직이라 해서 이 대나무의 그 성질을 군자로 이렇게 잘 설명하려고 했어요. 늘. 그 다음에 청송 장부심이라. 문장 구조가 청송은 주어고 장부의 마음이다. 이걸 보어로 보면 되겠죠. 동사는 생략됐어요. 푸른 소나무는 대장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대장부의 마음은 푸른 소나무처럼 늘 변함 없이 한결같아, 이 말이 되겠죠. 녹죽 군자절이여 청송 장부심이라. 시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자꾸 새겨보면 그 시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심 조석변이여 이 산색 고금동이라.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변은 변하는 변자죠.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산색, 산의 색깔은 고금동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이 변인데 여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는 항상 이렇게 대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쭉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와요. 영어식으로 분석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조석은 부사가 되겠죠. 변, 동사.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늘 변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산색은 자연이죠. 사람 중에 마음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색깔로 말하는 거예요.
산색, 자연의 색깔, 자연은 고금, 이게 주어가 되겠죠.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사가 되겠죠. 동, 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자연을 이렇게 잘 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강산 망고 주여 인물 백년 비니라. 강산은, 강과 산은 망고의 주인이요. 망고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망고의 주인이요. 인물, 사람은 백년의 손님이라. 그래서 이 순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우리말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식이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분석을 내보면 강산이 주어가 되겠죠. 강산은 망고의 주인이다. 망고가 주인을 꾸민다면 이게 보호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당연히 이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강산은 망고의 주인이다. 강산은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주인이다 이 말이죠. 이 세계에. 왜냐하면 늘 변함이 없으니까. 사람은, 인물은 100년의 손님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알겠나요? 보고. 사람은 100년의 손님이다. 100년 동안 왔다 가는 손님이죠. 그리고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죠. 그래서 사람은 100년의 손님에 불과하지만은 강산, 자연은 늘 이 세상을 지키는 그런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주인과 손님을 이렇게 대비시켰어요. 자연이 주인이고 사람은 손님이다. 우리는 왔다 가는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왔다가 가는 존재다 이거예요. 왔다가 가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거 뭐 순환이 안 되잖아요. 세사, 금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서당시기를 보면 세상일은 세척, 일척, 이척, 삼척, 세척 길이의 검은고고 생애, 사람의 일생은 한 잔 술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데 시는 항상 그 비유, 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세상 일은 세척의 검은고에 실어보내고 막 걱정 근심을 검은고를 타면서 다 날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이거는 영어식으로 꼭 분석을 해보면 이건 주어가 되고 세척의 그 검은고, 이게 검은고에 실어보내는데 뭐 동사를 봐도 돼요. 알겠나요? 그 검은고를 타면서 세척의 검은고를 타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즐거움도 검은고를 타면서 즐기고. 생애는 한평생, 일생은 한 잔 술이다. 역시 주어 서술어로 보면 일생은 한 잔 술로 한 잔의 술을 먹으면서 다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음악과 술, 음주가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술에는 꼭 노래가 따르고 노래는 꼭 술이 따르는 거예요. 음주가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 괴로운 것도 노래를 부르면서 또 세상 어렵고 즐거운 일은 다 술과 노래로서 다 풀어가는 그런 것을 시로 읊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산정 사태고요 일장 여소년이라. 이 서당식으로 읽어보면 산이 조용하다. 산이 고요하니까 고요한 것이 마치 태고와 같아 이거예요. 아주 옛날과 산이 조용한 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껴봤을지 몰라도 큰 산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리 앉아 있으면 아주 옛날
옛날로 돌아간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산에 들어가서. 산이 고요하니 아주 옛날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일장, 날이 기니, 해가 기니, 대낮이 아주 하루도 길면 길지. 날이 기니까 마치 소년과 같아 이거예요. 이것도 시는 이 직역을 해가는 거 의미가 전달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산이 조용하다 이거예요. 조용한 것은 주절로 봐도 돼요. 주어고 동사. 그러니까 주어절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산이 조용한 것은 같아. 뭐와 같으냐? 동사를 보면 되죠. 태고와 같아. 아주 옛날 이 부사로 보면 되겠죠. 태고와 같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산이 조용한 것은, 고요한 것은 태고처럼 느껴지고, 날이 긴 것은 하루가 길죠. 이것도 주절을 보면 돼요. 주절. 주어 동사. 하루가 긴 것은 뭐뭐 같아. 이거 이어나 산에 같이요. 같아. 뭐와 같으냐? 소년과 같아. 뭐 부사로 보든지 아니면 보어로 봐도 되고 뭐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여기 문법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기가 만들면 돼요. 하루가 긴 것은 소년과 같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하루는 길듯이 소년의 앞날도 창창하죠. 소년의 앞날이 아주 끝이 없이 장창하잖아요. 하루가 긴 거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이 느낌이 오나요? 산이 고요한 것은 마치 태고와 같게 느껴지고 하루가 아주 길고 아주 끝날라면 멀었지 하루가. 그래서 마치 소년의 장래가 앞이 창창한 것과 같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시를 자꾸 읽으면서 속뜻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인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이 느끼는 그 느낌을 나의 느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읽는 겁니다. 자, 정리 근곤되어 한중 1월 장이라. 정은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함 속에 아까 여기 정은 동사로 쓰였죠. 이 정은 고요하다죠. 여기 정은 명사로 쓰였어요.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속에 똑같은 단어라도 한문에는 쓰이는 장소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진다 그랬죠. 이게 하나의 예예요. 산이 조용하다, 고요하다고. 이거는 고요함 속에 똑같은 정자인데 여기는 동사로 쓰였고 여기는 명사로 쓰였어요. 왜? 쓰임 장소가 달라지면 영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I can go, 나는 갈 수 있다는데 I have a can 하면 깡통이 되잖아요. 명사 can이 깡통도 되고 can 할 수 있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지만은 품사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고요함 속에 부사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근곤이 크다. 근곤은 하늘과 땅, 검게, 곤게, 그러니까 주역에 검게, 곤게, 하늘과 땅이 주어고 동사. 고요함 속에 하늘과 땅이 크다, 크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앞에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조용하면 하늘과 땅이 굉장히 크게 있는 그대로가 느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 하늘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 모르죠. 하늘이 큰지 적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면 하늘도 우리가 하늘을 느낄 수 있고 땅도 제대로 땅을 볼 수 있고 제대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떠나요? 하늘도 크고 땅도 넓어요.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 하늘과 땅이 크다. 이 느낌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느끼면 못 느껴요. 바쁘면. 그러니까 조용함 속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이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중 일월장이라. 이거면 같이요. 이거 부사로 보면 돼. 한가함 속에, 한가한 가운데 부사로 보면 돼요. 한가한 가운데 부사고, 1월이 길다. 해와 달이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바쁘면 하루가 언제 갔는지 모르죠. 똑같아요. 바쁘면 근본이 큰 줄 몰라요. 한가할 때, 한가하면 하루가 아주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한가로운 사람은, 한가함 놓은 사람은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한가한 가운데서 세월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1월은 세월로 해석했다고, 하루로 해석했다고, 달로 해석했다고, 뭐 시간으로 해석했다고, 했나요? 길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시를 자꾸 읽어보면 그 속의 깊은 맛을 알 수 있어요. 경전 매춘색이요 급수 두월강이라. 자, 경은 이 밭을 갈면서 춘색, 봄빛을 묻어버린다. 밭을 갈면서 봄빛을 묻고, 물을 길어서, 물을 뜬다. 물을 길어서 달빛을 담는다. 자, 영어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경은 타동사고, 저는 목적이 돼요. 밭을 간다 이거예요. 밭을 갈면서, 부사절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밭을 갈면서. 이거 하나 부사절로 보면 돼요. 밭을 갈면서 왜 춘색을, 봄빛을 묻어버린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걸 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 이거 밭이 있어요. 밭인데 여기 막 풀들이 막 돋아났죠. 파란 풀들이 돋아나면 농부가 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땅을 뒤집어야 되겠죠. 그럼 밭을 가는 거죠. 곡식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가니까 여기 있는 풀들이 어떻게 되겠나요? 풀들이 땅속으로 묻혀지겠죠.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밭을 갈면서 봄빛을 묻고, 여기 파릇파릇 돋아난 이 풀들이 밭을 가니까 그 흙 속으로 묻혀지는 거예요. 아, 재밌게 표현했죠. 시인이 아니고는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이런 걸 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좋다. 그래 시를 읽고 싶은 거예요. 급수 두월강이라. 물을 길어서 월강을 담는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그건 타동사고 목적이에요. 이것이 부사절이에요. 물을 기르면서 부사절이고, 두 타동사 월강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을 기르면서 달빛을 담는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우물도 좋아요. 우물에는 이렇게 위에 달이 있으면 여기 달이 비쳐 있겠죠. 아니면 이런 개울도 좋아요. 개울에 달이 비쳐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물통이 길어요. 그러면 이 달이 떠 있는 이 물통이 길으니까 월강을 퍼담는다 이거예요. 달빛을. 알겠나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빛이 비친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이 두자도 원래는 말두자인데, 그는 명사로 할 때는 말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사로 할 때는 그 말에 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로 하면 이 말로 담는다, 담다. 알겠나요? 물을 담는 거예요. 깃는 거예요. 물을 기르면서 달빛을 담고. 알겠죠? 달이 비친 물통에 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죠. 참 좋은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서정 강상월이여 동곽 설중매라. 서쪽 정자 강 위에는 달이 떠 있고, 동쪽 누각
동쪽 누각에는 눈 가운데 매화꽃이 피어 있구나. 이거는 앞에 시에 비하면 시가 그렇게 딱 읽어보면 어느 시가 더 좋은지 느낌이 오죠. 자, 이건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자, 서쪽 정자, 강 위에 달이 떠 있다 이거예요. 서쪽 정자 강 위에는 달이 떠 있고, 우리말식이죠. 그대로 내려가면 번역하는 우리말식이에요. 서쪽 정자 강 위에는 달이 떠 있고, 이때 월은 달이 아니라 달이 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달이 떠 있고. 동쪽 누각의 눈 가운데는 매화가 피어 있네. 이때 매화도 피어 있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말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동쪽 누각 눈 가운데 매화꽃이 피어 있구나. 두 개를 서로 대비해서 시를 읊었어요. 그럼 정자하고 누각은 어떻게 되냐면, 정자는 누각은 문이 있잖아요. 문이 달린 거는 누각이 되고 문이 없는 거는 정자예요. 알겠나요? 사방에 트여 있죠. 정자는. 문이 있는 거는 누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한자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없죠. 그래서 정자와 누각을 우리가 글자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아직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은 알림 기능을 하세요. 알겠나요? 알림 기능을 해놓고, 알림 기능을 해놓으면 계속 내가 새로 올리면 그게 알림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모르던데. 그리고 제 처절된 설 교수의 인문학, 이거를 유튜브에 치면 제 강의 한 개 쭉 나옵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 몇 가지 하겠습니다.